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슬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슬공님들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셨죠? 그쵸? 네. 오늘은 국부론 원정대 시간이에요. 오, 국부론 네. 원정대 시간이군요. 네. 이게 은근히 또 이 국부론을 좋아하시는 매니아성 슬공님들이 계셔가지고. 맞아. 네.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그래서 또 열심히 힘을 내서 하고 있는데요. 네. 자, 그래서 오늘 국부론 관련 초콜릿 댓글을 꺼내볼게요. 네. 아이디 쓸공동생님께서 써주신 댓글입니다. 쓸공 동생이요? 네. 아이디 너무 재치있고 사랑스럽네요. 그쵸. 쓸공동생. 네. 막 뭔가 이렇게 밥 사주고 잘해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야. 그쵸. 네. 진짜 내 동생 같은. 네. 자, 들어가 볼게요. 제목, 국부론 프로젝트 너무 좋아요. 대학교 교양 때 국부론을 다룬 적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과제 기한 때문에 발췌독해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근데 슬공 언니가 다뤄준다니 너무 반가운 마음에 바로 들었어요. 토끼처럼 중간에 쉬더라도 거북이같이 계속해서 끝까지 파이팅 해주세요.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도 달달함이 초과되네요. 그러니까요. 이 대학교 때 교양 수업으로 국부론을 읽으셨네요. 수준 있으시다. 그죠. 네. 사실 국부론이 대학생이 교양 과목으로 한 학기 만에 소화하기에는 살짝 어려운 책이지 않나요? 아, 네, 맞아요. 이 발췌독으로 읽으신 것만 해도 전 솔직히 대단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게다가 지금 또 국부론을 제대로 읽고 싶다는 그런 직적인 또 호기심을 계속 가지고 계신 것만으로 와, 정말 대단한 쓸공동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네. 국부론 진짜 아무나 읽어보고 싶다고 생각하기에는. 그치. 갑자기 않은데. 지하철 타고 가다가 아, 내가 좀 국부론 읽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진 않잖아. 근데 저는 놀랐던 게 네. 이 국부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우리 방송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는 그게 더 신기해. 그러니까 소수의 취향도 모이면 많아지는 거야. 맞아요. 네, 이런 쓸공동생님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 자랑스럽네요. 네. 네, 자부심이 뿜뿜. 이 쓸공 언니랑 국부론 찬찬히 제대로 꼭꼭 씹어 한번 소화를 해보기로 해요. 네.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1권 6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품의 실제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는 노동이다 라는 내용을 공부했죠. 네. 예, 오늘은 상품의 가격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요소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게 가치와 가격은 네.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예, 그렇죠. 지난 시간에 가치를 평가하는 근본 원리에 대해 공부를 했다면 네. 오늘은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스미스에 따르면 상품 가격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나뉜다고 해요. 이 바로 노동의 임금, 자본의 이윤, 그리고 지대, 즉 토지의 임대료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네요. 중요한 네. 포인트. 네. 지난 시간에 공부했을 때 노동이 가치의 절대적인 척도라고 배웠는데 자본의 이윤과 지대가 이번에 추가되네요. 예, 그렇죠. 이 지난 시간 공부에서 좀 빌드업 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예, 아주 초기 사회, 그러니까 사냥과 채집 중심 사회에선 노동만이 가격의 기준이었어요. 이 국부론의 예에 따르면 비버 한 마리를 잡는데 사슴 한 마리를 사냥하는 데 필요한 2배의 노력이 든다면 비버 한 마리를 사슴 2마리와 바꾸는 게 자연스러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슴이 비버보다
작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좀 더 큰데. 그죠. 저도 지금 읽다가 내가 잘못 읽었나고 다시 돌아갔어요. 왜 비버하면 좀 귀엽고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좀 느낌인데. 작고 근데 사슴하면 크고 빠르니까. 맞아. 근데 아닌가 봐요. 비버가 좀 미끌거리니까. 그런가? 의외로 막 꼬리로 막 때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도망가나 보다. 그런가 봐요.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네. 자, 이러한 초기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모든 생산물은 노동자 자신의 몫이었고 어떤 상품을 생산하거나 획득하는 데 들어간 노동의 양만이 그것이 얼마나 다른 노동과 교환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변환점이 나타납니다. 바로 자본의 축적인데요. 진짜 예전에는 진짜 내 몸뚱아리 하나였구나. 그러니까 그치. 요 노동으로 모든 걸 측정했다면 네. 이제 자본이라는 게 나오면서 네. 뭔가 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네요. 그쵸. 그러면 이 자본을 축적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사냥하던 원시사회의 인간이 어떤 계기로 내 몸의 건강이 아닌 네. 자본이라는 것을 축적하게 되었는지 네. 그렇다는 얘기는 물건을 어떻게든 쟁여두었다는 거잖아요. 네. 물건을 쟁여두는 것을 왜 시작했을까요? 궁금하죠. 네, 저도 진짜 재밌게 읽었는데요. 그 사냥하고 채집할 때는 자신과 가족이 먹을 것만 사냥하고 그때그때 소비하죠. 그쵸. 예, 하지만 우리가 앞장에서 공부를 했던 분업이 생겨나면서 교환이 활발해지고 사람들은 자신이 소비할 양보다 많은 양의 물건들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사냥을 많이 해도 다른 이들과 교환하기가 어려우니까 딱 가족이 소비할 만큼만 사냥하면 되었지만 분업으로 교환이 활발해지니 사냥을 많이 하고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쟁여놓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교환의 수단인 화폐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본의 축적이 시작된 것이고요. 이 스미스 교수님이 가장 강조하는 분업이잖아요. 네. 이 분업이 이렇게 인류의 역사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자본주의 역사를 네. 크게 변화시켰네요. 그렇죠. 어찌 보면은 이게 정말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진화의 일종인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만 알고 자기 것만 먹고 끝난 사람들은 자본을 축적하지 못했어. 그치. 그치? 맞아요. 그들의 자손은 그 자본을 물려받지 못했어. 그죠? 하지만 미래를 생각하고 공동체와 교환의 믿음, 그리고 분업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본을 축적하고 자손에게 그 자본을 물려준 거죠. 그치. 사회적인 예. 어떤 진화네요. 그쵸. 계속해서. 예. 그쵸. 그래서 결국 이것도 적자생존이 적용되는 예가 아닌가. 이 사회적인 진화의 도태가 되면 또 네. 이거는 실패자가 되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자본이 축적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본으로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 생산을 하게 되고 그들에게 재료와 생계비를 제공한 후 그들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을 팔아 이윤을 얻으려 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재료와 생활비를 줄 테니 너는 이걸 가공해서 팔아보자 라는 방식이 등장한 거죠. 노동자 계층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본가와 노동자 계층. 자, 이런 경우 노동자가 재료에 더한 가치가 상품의 가격이 되는데요. 이 가격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첫째,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 둘째는 자본을 투자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이윤입니다. 사실 이 방식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지금 손정희 회장님 같은 자본가들이 네,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젊은이 내가 투자할 테니까 사업 한번 잘 키워보겠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스타트업 그 젊은이들이 네. 열심히 일해가지고 네. 돈을 벌면 이거를 이제 손정희 할아버지한테 많이 가져다 드리고
이렇게 해서 나눠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오, 그렇죠. 이 방식이 정말 오래전부터 내려온 방식이었네. 그렇죠? 손정희 회장님 얘기를 꺼내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열정 씨도 본 드라마죠. We Crashed. 예. 위워크의 파산 스토리. 네. 그 드라마 이 시리즈를 보면 이 손정희 회장님이 이제 투자하시려고 몇 분 동안 잠시 왔다 갈 계획을 가지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잘 보이려고 막 그 위워크에서 막 리허설을 굉장히 여러 번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되게 인상 깊었는데. 네. 자, 어쨌든.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상품의 가격 구성 요소는 초기에는 노동만 있다가 자본이 축적되면서 자본 이윤이 추가되었다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자본의 이윤은 단순히 감독이나 경영이라는 특별한 노동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원리에 따라 결정되며 감독이 얼마나 힘들고 정교한 노동인지는 이윤의 크기와 무관하다. 이윤은 오직 투입한 자본의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라고 합니다. 그치. 위크래시드에도 보면 손정희 회장님이 거기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냥 진짜 잠깐 왔다 가는 거고 잠깐 회의하는 거고 그러는데 돈을 거기에 많이 투자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가시는 거니까요. 맞아요. 아주 날카로운 캐치예요. 진짜 이 옛날 책이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맞는 게 저는 약간 소름 끼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책에서 예를 드시는데 네. 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2개의 제조업체에서 각각 20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연간 15파운드씩 지급한다고 가정하자. 하나는 저렴한 원자재 700파운드짜리만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비싼 원자재 7000파운드짜리를 사용한다. 자, 이렇게 가정하면 각각의 총 자본은 1000파운드와 7300파운드가 된다. 자, 연 10%의 이윤율이라고 하면 하나는 100파운드의 이윤을, 다른 하나는 730파운드의 이윤을 얻게 된다. 즉, 감독하는 노동의 양은 비슷할 수도 있지만 자본의 규모의 차이로 이윤은 크게 달라진다라고 예를 드십니다. 진짜 그야말로 자본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시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노동자들 같아. 그죠. 월급도 같아. 근데 이제 그 자본이란 게 지금 원자재로 표현된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 차이로 인해서 엄청난 이윤의 차이가. 이걸 또 들으니까 네. 이 스타트업들의 생태계가 좀 이해가 가는 게 네. 초반에 진짜 돈만 갖다 붓잖아요. 누가 더 많이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투자 받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스타트업들이. 네. 아담 스미스 교수님이 드신 이 간단한 수학적 이해, 추상적인 내용을 굉장히 수학적으로 잘 설명하셨죠. 그렇죠. 예. 이렇게 예를 드시니까 더 이렇게 가깝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또 그 교수님께서 그 옛날에 이미 이 자본의 힘을 이렇게 쉬운 예로 설명을 하셨구나.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경외스럽게까지. 이게 숫자로 예. 딱 예시를 드니까 뭔가 더 실제적이에요. 그렇죠. 이 또 한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자본주의의 이유는 오직 투입한 자본의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라는 말에서 주식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주식으로부터 얻는 수익이 현대 자본 이윤의 가장 쉬운 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윤은 오직 투입한 자본의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라는 말을 적용해 보면 이 주식은 내가 몇 주를 가지고 있느냐, 즉 얼마나 내 돈을 많이 내고 투자했느냐에 따라 이윤이 정해지죠. 그렇죠. 예, 배당이 되었든 처분 소득이 되었던 철저히 내가 투자한 돈의 비율에 따라서 이윤이 정해지는 거죠. 맞아요. 예, 이 내가 이 주식을 샀는데 뭐
밤을 새워서 조사를 하고 막 투자 자금 모으려고 막 회사 나가서 돈 벌고 알바하고 막 투잡 뛰고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전혀 그렇죠?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주식을 산 다음에 이 기업을 내가 주주니까 굉장히 애정하는 거야. 그리고 막 관리 감독을 해 내가 막. 이 기업을 올바른 길로 내가 인도해야겠어. 뭐 이러면서 주주총회에 가서 막 지적하고 내가 말이야. 막 이러면서 고함 지르면서 바른 소리를 해요. 이렇게 열심히 감독했어도 결국 이유는 철저히 내가 투자한 돈에 비례해서 가져가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게 사실 자본주의의 원리죠. 그죠. 네. 뭔가 이슈가 있어서 주주총회 할 때 막 혼자 일어나가지고 고함 지르면서 불만 표시하는 소액주주를 뉴스에서 한 번씩은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사실 대주주에 비하면 정말 그 투입한 자본은 그쵸. 적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권리가 없는 건 아니죠. 예. 그렇죠. 그 투자한 만큼의 권리가 있는 거야.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함 같은 것들이 이제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적 효과는 없다. 예, 그냥 외침일 뿐. 그죠? 저는 이제 제 주식 거래를 보면서 자본의 힘을 좀 느끼는 게 저는 정말 막 한 주 뭐 2주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막 1억 뭐 10억씩 한 회사에 투자해서 그렇죠. 그 사람은 10%만 놔도 그렇죠. 나는 100% 나야 되는 수익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자본의 파워인 거예요. 그렇죠. 그쵸? 너무 속상하네 또 오늘. 어쩌겠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요. 그러네. 네. 그래서 가끔은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게 그렇게 주주총회에서 소리쳐 주시는 분도 또 필요하다. 맞아. 맞아. 예, 해야 좀 돼. 쓴소리 하는 사람도 필요하다. 그죠? 맞아. 자, 이번에는 상품의 가격을 구성하는 세 번째 요소, 지주의 지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저자는 토지가 사유화되면 지주는 자신이 노동하지 않아도 수확물에 대한 지대, 즉 렌트를 요구한다. 예전엔 숲의 나무나 들판의 풀, 자연의 열매는 누구든 노동만 들이면 얻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채취하기 위해 지대를 지불해야 하며 노동자가 수확한 것 중 일부는 지주에게 돌아간다. 이 지대는 상품의 가격의 세 번째 구성 요소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땅이네요. 그죠? 돈 아니면 땅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 그런가 봐. 이거 진짜 읽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몰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이 예를 보면은 완전 옛날에는 힘센 사람이 최고 아니에요? 그죠? 그치. 그 노동만 있을 때. 노동만 있을 때. 그 다음이 돈이 생기고 이제 땅이 생겼어. 자본의 축적과 그 토지의 소유권이 나타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노동보다는 머리 좋은 사람이 짱이야. 그러네요. 그치? 그 사람이 승자야. 이 자본주의의 핵심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몰라서 우리가 이때까지 헛발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치?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거 보면 그냥 공부만 잘해도 안 되고 체력도 좋아야 돼. 그쵸? 맞아.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줘야 돈을 잘 벌어. 그러네요. 삼박자가 고루 갖춰져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그러네요. 자, 그리고 상품의 가격 구성 요소는 결국 모두 노동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되며 그것이 곧 진정한 가치를 결정한다라며 다시 한번 노동을 강조해요. 그래도 노동이 중요하다. 예. 근데 사실 또 생각해보면 자본과 토지도 결국엔 처음에 누군가 노동을 해서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삼성의 그 이병철 회장님도 처음에 본인의 어떤 노동으로 일궈낸 거죠. 그죠. 맞아. 모든 어쨌든 노동에서 시작을 하긴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 스미스 교수님은 그 밀가루를 예를 들면서 가격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밀가루 가격에는 토지 지대, 노동 임금, 농부의 이윤으로 구성된 미래 가격과 제분업자의 이윤, 그리고 제분업자의 종업원의 임금이 모두 포함된다.
이처럼 생산 과정이 복잡해질수록 가격에서 차지하는 이윤과 임금의 비중은 커지고 지대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자, 이 지대의 비중이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약간 아이러니한 게 우리나라에서 누구든지 약간 지주가 되고 싶어 하잖아. 그치. 땅을 가지고 싶어. 그치. 건물주, 간물주 이렇게 되고 싶다고 하는데 네. 이 이론상으로는 사실 자본 이윤을 갖는 것이 가장 그 유리하죠. 네, 왜냐하면 그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자본 이윤과 노동 이윤이 더 많아지지. 그러네요. 예, 지대는 작아지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땅덩이가 좁아서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땅의 가치가 네. 높아서. 예. 그래서 노동력도 많으니까 노동 가치도 조금 낮고. 그죠? 그러니까. 계속 책 내용 살펴볼게요. 네. 자, 상품의 가격은 결국 항상 노동의 임금, 자본의 이윤, 토지의 지대 이렇게 세 가지 중 하나 또는 전부로 구성된다. 그리고 한 나라 전체의 생산물 역시 이 세 가지로 분배된다. 즉 누군가의 수입은 반드시 이 세 원천 중 하나에서 비롯된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모든 국민 소득의 근원이며 상품의 교환 가치를 구성하는 원천이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이 강대국이라고 했던 나라들 있잖아요. 네. 그런 나라들은 다 땅이 넓어. 그렇죠. 인구 많고. 그게 그쵸. 일단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나 봐요. 그렇죠. 참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 지금 열전 씨가 하신 말씀에서 이제 발전이 되는 건데 이 한 나라의 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노동, 자본, 토지가 많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가 작으니까 이 노동과 자본을 키워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노동력을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인구수를 늘리는 것을 떠나서 네. 국민의 체력, 지식, 재능을 높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 자본을 키우려면 국민이 경제, 금융 지식 수준이 또 높아야 되고요. 그렇죠. 자, 이런 면에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를 하고 있는 쓸공 언니가 이제 우리 국민의 경제 지식을 좀 함양시키면서 그치. 예, 이 국부 증가에 조금이나마 정말 모래알 만큼이라도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 그러네요. 네, 이런 좀 자화자찬을 좀 해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발전한 그 배경도 네. 이 노동의 어떤 가치라고 해야 되나? 네, 어떤 그렇죠. 질적 가치를 굉장히 높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가 그렇죠. 인구수도 얼마 없는 나라가 네. 그 어떤 질적인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면 지금은 이제 또 경제 공부가 아주 필요한 순간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이제 인적 자본은 발전할 만큼 했어. 똑똑해 우리나라 너무 사람들. 많아. 솔직히 뭐 경력 단절되고 집에서 계신 여성들도 많고. 맞아. 근데 퇴직자신데 건강한데도 이제 그냥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분들도 기여할 곳이 있다면 얼마든지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역시 이제 지금 남은 건 자본이다. 그죠? 자본을 키워야 된다. 맞네요. 동의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자화자찬을 제가 또 하는 이유가 저희가 뭐 경제적 그 수익이 뭐 이런 거 없이는 조금 유지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이 초콜릿 댓글을 갈구하고 갈구하지. 그치, 스스로 또 우리 서로 칭찬해주고 사명감을 막 만들어내고. 맞아. 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방송이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힘들죠. 그래도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러더라도. 네. 이 스미스 교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아이고 또 내가 쓴 책으로 또 저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구나. 좀 귀엽네? 뭐 이렇게 봐주시기를 좀 또 바라봅니다. 기특하시겠죠. 그쵸. 본인이 몇백 년 전에 쓴 책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치. 네. 이렇게 또 저는 거의 국부론 거의 제 삶의 일부거든요. 맞아.
그렇지. 그쵸. 네. 저희 한 인간의 삶에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치셨네. 아주 훌륭하시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한번 찾아뵈시는 게 한번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 좋을 것 같네요. 요즘에 그 천국보다 아름다운. 거기서. 네, 거기 거기서 나오잖아요. 어. 약간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서. 네. 네. 자, 한편 이 스미스 교수님이 가격 구성의 3요소를 재밌게 설명한 예시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정원에서 혼자 채소를 키우는 사람은 노동자, 농부, 지주의 역할을 전부 혼자 합니다. 그렇죠. 예, 그 수익에는 임금, 자본의 이윤, 지대가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임금, 자본의 이윤, 지대를 모두 받는 사람이라면 엄청나게 부자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네요. 그러네요. 그쵸? 내 그 정원, 내 텃밭 하나만 있으면 네. 다 받는 거야. 그러네. 그래서 텃밭 키우시기를 사람들이 좋아하시나? 은퇴하고 나서. 그쵸. 모든 걸 다 내가 통제하는 거지. 성취감, 그죠? 그러네요. 자본가이자 지주이자, 그죠? 노동자. 와. 해 역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 결국 스미스 교수님은 1권 6장을 통해서 모든 상품의 가격은 누군가의 노동, 누군가의 자본, 그리고 땅이라는 자원을 통해 만들어지고 이 세 가지가 경제의 기본 뼈대라는 걸 알려주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 경제 뉴스에 이 세 가지가 항상 나오죠. 예, 노동은 임금 상승률이나 실업률 같은 수치로 나타나고요. 그쵸. 자본은 금리, 예, 토지는 부동산 가격으로 나오죠. 생각해보니 정말 그러네요. 우리 모두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노동 그리고 자본, 토지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네. 이제 주관식 시험 문제여서 네.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네. 뭐 그 3요소 이렇게 해서. 맞아. 나도 기억나. 그러니까 이거를 어릴 때부터 주입식으로 가르친 이유가 있구나 싶네요. 예. 근데 외우고는 있었는데 정작 생활 속에서 좀 적용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노동, 자본, 토지만 외우는 거지. 그렇게 된 이제 상세한 배경은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거꾸로 배워, 거꾸로. 그러니까 그 상세한 배경을 배우고 노동, 토지, 자본을 외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게, 그죠. 결론부터 외운 다음에 수십 년이 지나서 그 뜻을 알아. 우리나라 교육의 약간 방법이야. 약간 맹점이야. 맹점이야, 맞아. 근데 이 자본 이야기가 나와서 추가로 조금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국부론 논외인데, 이 열정 씨 우리가 회계학 공부할 때 자본과 자산의 차이를 배우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예. 자, 그런데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은 이 두 개념의 차이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예. 자본가와 자산가의 차이가 무엇인지 예, 설명을 좀 드리려고요. 네. 예, 자본은 영어로 캐피털이죠. 네. 우리 그 제2금융권에서 무슨 캐피탈이라는 상호명 자주 많죠.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익숙하실 텐데 이 캐피탈, 즉 자본은 회계학적으로는 사업 운영에 사용되는 자금을 뜻합니다. 네. 예, 한편 자산은 에셋이라고 하는데 한문 뜻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이야기해요. 이 자산이 자본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예, 개인이나 법인이 가진 모든 것, 예를 들어 돈, 땅, 자동차, 건물, 뭐 재고 자산 등 모든 것이 자산이 됩니다. 그렇죠. 예, 한편 자본은 자산의 하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자산 중에서 더 많은 소득이나 부를 창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를 들어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을 그냥 금고에 넣어놨어요. 네. 그러면 이건 그냥 자산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돈을 어느 회사에 수익을 기대하면서 투자했어요. 그러면 이 돈은 자본인 겁니다. 그래서 사업 자본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사업 자산이란 말은 잘 쓰지 않죠. 예, 사업 자본이란 말 많이들 쓰시고. 맞죠, 많이 들어봤죠. 예. 저도 이제
이 회계학을 공부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이 오늘 또 마침 자본, 자산이라는 회계학 용어가 나오니까 네. 그때 기억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그 공부한 자본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자본의 개념을 이 확실하게 알아두시길 그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꺼내봤네요. 네. 요점은 자본은 일하는 돈이라는 거예요. 쉬는 돈이 아니라. 그렇죠. 다른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뭔가 일하고 있는 돈. 잠자고 있는 돈은 아니다라고 네. 봐야겠네요. 네. 저도 이제 이번에 국부론 공부하면서 뭔가 자본과 자산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참, 회계학 공부할 땐 또 이게 우리가 사실 뒷배경을 또 공부하지 않고 외우지. 자산은 자본 더하기 부채다 이렇게 외우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또 그렇게 달달 외워서 이해한 게 있었는데 오늘 이런 히스토리를 같이 공부하니까 또 더 색다르네요. 네, 정말 재밌지 않나요?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경제 공부를 수익으로 바로 막 접목시키겠다. 바로 내가 공부를 1하면 1의 수익이 나오도록 하겠다라는 마음만 버리면 이 경제 공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나는 오늘 언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예전에 배운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너무 큰 아이디어들이 확 다가와서 너무 도움이 되는데요. 실질적인 도움도 됐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노동이 중요하고 자본과 토지가 중요하다. 네. 이 세 가지 개념. 이게 완전 기본 중에 기본이자 내 수익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어떤 성찰을 가져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다시 집에 가서 나의 돈은 잘 활용되고 있는지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봐야겠네요. 방송을 준비한 보람이 있네요. 자, 오늘 국부론 1권 6장 상품 가격의 구성 요소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실제 사회의 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 깊은 내용이 또 준비되나 봐요. 네, 기대되시죠? 기대됩니다. 제가 다 제 건데 기대가 돼. 네. 자, 쓸공님들 국부론 원정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니까 이 외롭지가 않아서 너무 좋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책을 읽은 후에 독후감을 쓰면 그 내용이 기억이 더 잘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쓸공님들 국부론 에피소드 들으시고요. 이 떠오르는 생각과 감상들을 짧게나마 댓글로 달아보시면 이 오늘 공부한 내용이 더욱더 오래 기억남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더 힘을 내서 또 국부론 준비할 수 있고요. 네. 이번 한 주는 열정씨처럼 자신의 노동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랄게요. 다 같이 실공합시다.